세월호가 굉장히 빠르게 인양이 되고 있습니다. 놀랄 만큼 빠르게 인양이 되고 있어서요. 반 잠수정이 목포까지 가는데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목포 신항까지. 예. 근데 아니 사실 되게 가까운 곳이잖아요. 근데 배로 8시간을 간다는 거는 진짜 천천히 간다는 거죠. 87km 정도 된다 하죠. 그래도 갑자기 106km로 늘었어요. 바다에서 어떻게 길이 늘어나나 몰라. 그러니까 길을 이제 노선을 잡는 거에 따라 좀 늘어날 수도 있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속도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배가 이미 이 바지선 같은 반 잠수선 선박에 얹혀져 있고 완전히 세월호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레카차를 그렇죠. 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거에 견인선에서 애인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있는 거고 그쪽은 어쨌든 항해사가 타서 항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빠르게 갈 수 없는 거예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늦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눕혀져서 완전히 물 위에 올라온 거 보셨죠, 여러분들. 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문제 제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배를 왜 눕혀서 인양합니까? 그러니까 눕혀서 인양해야 할 이유가 꼭 있기 때문에 눕혀서 인양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눕혀서 인양하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수면 아래에서 배를 바로 세울 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엄청난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을 구멍을 뚫어서 물을 뺀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구멍을 약 200개 가까이 뚫어놨기 때문에 세워도 물이 빠질 곳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시 해수부가 밝힌 것과 같이 구멍을 더 뚫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워서 가는 것이 이후에 수색 작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눕혀서 수색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오히려 차단되는 상태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해수부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워놓으면 구조물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구조물은 수직 방향으로 응력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응력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붕괴 위험이 있는 거고 세워놔야 원래 처음에 설계대로 응력이 수직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버팀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 행거들이 있고 그런데 눕혀놓으면 응력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내부의 구조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눕혀놨는데 어떻게 수색합니까? 원래 모든 배 설계는 수직으로 세워놓고 계단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지. 그 안에서 날아다녀야 돼. 그래서 이게 12년도에 회의에서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요? 사례를 보면 세워서 인양했어요. 11만 톤급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눕혀 있는 상태로라 그러면요 문이 천장에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역적이잖아. 다시 물에 담궜다가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도 제기를 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반 잠수시기 때문에 다시 배에 물을 집어넣으면요. 배가 가라앉아요. 그럼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세우는 것보다 육지에서 세우는 것보다 힘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부력에 의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TV에 나와서 간단하다는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이나 이 반 잠수선을 예를 들면 반 정도를 가라앉게 해서 거기서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밖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외력이 적게 들죠. 근데 저는 의심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왜 목포 신항을 이렇게 고집을 하지?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조선소 같은 데 갖고 가서 실제 배를 많이 받고 다룰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가서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면서 조사하는 게 맞는 거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빈 공터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목포 신항 선택지에 대한 부분도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 그 부분은 거죠. 나중에 목포신항 실소유주가 누군가 보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의혹이 이미 제기되어 그러니까 있는 상태고. 목포 신항으로 가는 이유는 기자와 유가족과 시민들이 통제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신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게 군사 비밀 시설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월호가. 그다음에 뭐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도 아니란 말이죠. 천안함 같은 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통제가 가능한 곳으로 배를 끌고 가느냐의 문제는 통제해야만 되는 이유가 세월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세월호 안에 사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철근이 막 날아가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물론 저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들 중에는 나름 일리 있는 고충이 있는 것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요. 없던데. 아니,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 우리가 그 내부적인 얘기를 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 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그렇죠.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해양수산부가 상하이 셀비지에 일부러 인양을 늦췄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있었는데요. 일고에 가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뭔가 조절한 것 같다. 우리가 느끼기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빨리 건질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딱 홀드하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것을 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거기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계약 사항이 음, 지금 현재는 상하이 셀비지가 쓴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계약을 뭐 어떻게든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나면 정확하게 날짜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점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하이 셀비지가 자비로 인양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하이 셀비지가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있는데요. 근데 전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그 계약 문서상의 계약은 끝이 났대요. 종료가 됐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 이후에도 상하이 셀비지가 그냥 건져주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왜 그렇지? 그 계약 자체도 되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단 제가 갖는 그 의문점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상하이 셀비지도 하나의 회사인데 적자변면서까지 일부러 늦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고 마는데요. 하나 더 추가를 할 수 있어. 이면 계약 있나 보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옵션으로 지금까지 버텨주는 게 계약 내용일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쪽도 그 자체가 불공정 계약인데 원래 장사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 아끼면 우리 이익 본 거 별로 없어. 다 손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우리도 믿죠. 뭐 이런 뭐 거. 실제로 막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그 실들을 그렇게 쳤단 말이에요. 상하이 셀비는 지금 손해를 보면서까지 인양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1,200억의 상하이 셀비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계약서에는 원래 늦춰지면 늦춰진 만큼 거기에 산정된 지체 상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지체 상금을 물게 생겼으니까 이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게 생겼으니까 상하이 셀비가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해양수산부가 발주 당시에 수면이나 그다음에 그 해저의 상태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발주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체 상금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들든지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하이 셀비지가. 하지만 조건부로 조건이 해수부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00억 중에 851억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예측으로 보면 1,200억 처음 계약서는 계약에 등록된 전체 계약금은 지불할 가능성이 해수부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하이 셀비지가 처음에 너무 해수부가 허술하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배를 인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단가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가를 뽑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자료, 해저 수면의 정보 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발주했기 때문에 이 발주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됐다 이렇게 하고 해수부는 여기에 눈을 감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체상금도 물지 않고 인양을 늦게 했다라는 비난도 상쇄될 수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윈윈 작전으로 지금 상하이 셀비지하고 해수부가 꿍짝꿍 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요. 해수부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국정원 등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고 하면 그 계약 사항 자체가 이면 계약, 그렇죠. 추가 계약이 있을 의미가 거라고 없는 보는 거예요. 겁니다.
이후에 수색 작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눕혀서 수색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오히려 차단되는 상태가 잘 될 없죠. 테니까. 그런데 이제 해수부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워놓으면 구조물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구조물은 수직 방향으로 응력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응력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붕괴 위험이 있는 거고 세워놔야 원래 처음에 설계대로 응력이 수직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버팀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 행거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눕혀놓으면 응력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내부의 구조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젖어 있고 완전히 세월호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레카차를 그렇죠. 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거의 견인선에서 애인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있는 거고 그쪽은 어쨌든 항해사가 타서 항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빠르게 갈 수 없는 거예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늦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눕혀져서 완전히 물 위에 올라온 거 보셨죠, 여러분들. 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문제 제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배를 눕혀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생각해 보고 어떻게 눕혀놨는데 어떻게 수색합니까? 원래 모든 배 설계는 수직으로 세워놓고 계단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지. 그 안에서 날아다녀야 돼. 그래서 이게 12년도에 회의에서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요? 사례를 보면 세워서 인양했어요. 11만 톤급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눕혀 있는 상태로라 그러면요 문이 천장에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네.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역적이잖아. 다시 물에 담궜다가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도 제기를 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반잠수시기 때문에 다시 배에 물을 집어넣으면요 배가 가라앉아요. 그럼 눕혀서 인양합니까? 그러니까 눕혀서 인양해야 할 이유가 꼭 있기 때문에 눕혀서 인양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눕혀서 인양하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수면 아래에서 배를 바로 세울 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엄청난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을 구멍을 뚫어서 물을 뺀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구멍을 약 200개 가까이 뚫어놨기 때문에 세워도 물이 빠질 곳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시 해수부가 밝힌 것과 같이 구멍을 더 뚫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워서 가는 것이 세월호가 굉장히 빠르게 인양이 되고 있습니다. 놀랄 만큼 빠르게 인양이 되고 있어서요. 반잠수정이 목포까지 가는데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목포 신항까지. 예. 근데 아니 사실 되게 가까운 곳이잖아요. 근데 배로 8시간을 간다는 거는 진짜 천천히 간다는 거죠. 87km 정도 된다 하죠. 그게 또 갑자기 106km로 늘었어요. 바다에서 어떻게 길이 늘어나나 몰라. 그러니까 길을 이제 노선을 잡는 거에 따라 좀 늘어날 수도 있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속도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배가 이미 이 바지선 같은 반 잠수선 선박에 얹혀졌죠.